7월 26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오늘 실시됩니다. 이해찬 아성에 도전하는 이종걸, 김진표, 송영길, 김두관 등 인천 경기 4주자의 컷오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 인생에서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퇴 촉구 청원엔 10만 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고, 이 지사는 조직폭력 연루 의혹 진실을 밝혀달라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천국세청 신설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강화도 주문도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이 조용하던 섬마을에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수익금 배분 등 약속 이행을 요구하지만 운영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고색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을 추진하자 인근 화성시 기배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한 푼 못 받은 채 악취를 감수해 왔는데 20년 동안 무한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로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 8.4km 구간 철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됩니다. 한강 하구 고양시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장항습지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목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면 정치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오늘 실시됩니다. 8.25 전대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인데요. 전체 8명 후보 가운데 예선을 통과할 단 3명의 본선행 티켓 누가 거머쥘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8명 가운데 가장 큰 용으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 이외에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송영길, 김진표, 김두관 이 4명의 의원들이 과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실시되는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당 중앙위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모두 44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경기판 일면 종합면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 인생에서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배우 스캔들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또 과거 정계 입문하기 전 인권 변호사로 일하면서 성남의 조직폭력배 변론을 맡았다는 이유로 조직폭력 연루설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 지사와 조직폭력 간 유착 의혹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0건을 넘어섰고요. 어제 오전 10시 반 현재 10만 7천여 명이 이 지사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며칠 전 이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폭 유착 의혹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천국세청 신설 방안을 담은 인력 건의안을 마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청신호가 울렸다라는 내용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천국세청 소요 인력안을 심의한 뒤에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안이 담긴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면 비로소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은 확정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파란불이 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강화군 서도면에 속한 주문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하던 섬마을이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주문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 이 발전 시설은 지난 2013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주문도 빗장술 해변 일대에 18,000제곱미터 부지에 건설이 됐는데요. 이 땅은 국유지여서 한국자산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가 이 땅을 빌렸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인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한 것인데요. 이 사업 초기에 5, 60년 된 이 소나무 방풍륜들을 모두 베어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은 진척이 됐고 건설은 됐는데요. 문제는 당초 이 건설 운영업체가 섬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업체는 이 섬 주민들과 함께 확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고 해안가 방풍림을 싣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설 운영업체는 당시에 도장을 찍은 건 사실이지만 무리한 수준이었다. 지금 현재 경영 악화가 심한 상태여서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서 조용하던 이 주문도가 크게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들어갑니다. 수원시가 고색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이 증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가까이에 있는 화성시 기배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사연을 살펴봤더니 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원시 고색동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실제로 이 고색동에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는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반면 행정구역상은 다르지만 화성시 기배동과는 채 1km가 안 되는 곳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배동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악취 민원에 시달렸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또다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증설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끝으로 8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어떠십니까? 한강변에 쳐져 있는 군 철책, 보기가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구간 8.4k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군 철책이 내년 6월까지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라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행주산성에서 김포대교까지 3.4km 구간의 군 철책도 이미 제거돼서 행주산성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상태인데요. 군 철책이 모두 제거되면 고양시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한강 하구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될 수 있고요. 정왕습지에 있는 생태계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양시는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인천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모임, 바로 인화회라는 사조직이 있습니다.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법원장, 검사장, 경찰청장, 그리고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여하고 있는 사모임인데요. 최근 들어 이 모임이 그들만의 리그, 또 청탁의 장, 부적절한 공무원 동원 등으로 비판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사회부 박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화회가 어떤 모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정말 역사 깊은 모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화회는 1966년 중앙정보부가 연락모임 성격으로 기관장들을 한자리에 모았던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50여 년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공기관장과 기업인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원은 220명 정도고 기업인이 약 100여 명 정도,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이 11명, 공공기관장이 40여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군부대, 교육인, 언론사 대표, 각종 단체나 협회장까지 모든 분야의 대표자가 총망라된 종합한 사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조직이라면 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입할 수 있는 뭐 자격이나 부류가 따로 있는 건가요?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평범한 시민은 가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인하회 회칙 4조를 보면요. 공공기관장, 주요 단체 및 기업체 대표, 또 이에 준하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는 4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지역 유지, 4급 이상의 기관장, 대학 학장급 이상, 그리고 단체 및 협회장, 기업체 대표, 금융기관 대표 등이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핏 들어봐도 이 평범한 시민들은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예, 일단 저는 가입 조건이 안 돼 신청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입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입회비로 일시불로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친목회를 넘어서주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월 5만 원씩 납부해야 하고요. 조별로 돌아가며 식사 준비에 쓰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 비용 사실 월 회비보다는 이 식사 준비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이른바 높은 분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사실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뭐 순수한 모임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를 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이 모임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청탁금지법의 시대입니다. 네. 회원 구성이 일단 문제입니다. 전체 회원 220여 명 중에서 100여 명이 기업인인데 다양한 형태의 기업인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축에서는 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검찰 같은 수사기관장도 있고 법원장조차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임 구조 자체가 자칫 불법적인 청탁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바로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월 한 차례 전체 회원들이 모이는 원래 회의는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은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조별 모임에 있습니다. 이 12개 조가 각자 따로 모임을 갖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220명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모임이 있는데 이게 또 12개라는 조로 나뉘어서 각자 모임을 갖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다면 인천 이외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 사모임은 없습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두 기관장 모임만 운영되고 있을 뿐 기관장과 사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네. 일단 세종시를 보면요. 운주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세종시장을 필두로 경찰서장이나 공기업 대표가 총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공기관장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위봉회를 운영하는데요. 이 위봉회는 강원도지사를 필두로 도의회, 법원, 검찰, 언론, 대학, 공기업 대표 이렇게 3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발전협의회도 있는데요. 그리고 전북의 이화회, 제주의 한라회 모두가 공공기관장만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유일하게 기업인 다수가 활동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발전동호회가 그랬는데요. 부산시장, 법원장, 검사장, 국정원 지부장 등 8개의 기관장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부산 지역 유력 기업인 25명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사실은 한 차례 홍역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 해운대 LCT 비리 사건 때문인데요. 사업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A 회장이 이 모임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모임으로 로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인화회, 이 사조직인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화회의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취재 결과 그렇게 드러났는데요.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정말 온갖 잡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모임의 일을 도맡아서 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하회 회칙 3조를 보면요. 연락사무소를 인천광역시 총무과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조를 보면요. 임원의 간사 1명을 두되 인천시 총무과장에게 일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모임 사무국이 시청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더 자세한 상황을 좀 보면 심각한데요. 인하회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있고 회원들이 낸 돈은 인천시청 팀장 명의의 통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인하회 원래회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장면들을 목격했는데요. 명찰 준비, 출석 체크, 회의장 정리, 홍보물 배부까지 온갖 잡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인하회 홈페이지조차 공무원이 관리 중에 있었습니다. 사조직을 관리하다 보니 근거도 없는데요. 법에도 조례에도 공무원 업무 목록 어디에도 인하회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갖가지 문제점이 있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하회가 뭐 어떤 좋은 일을
한 적도 있지 않을까요? 뭐 장학금을 준다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도1사 자매결연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섬마을에 일손을 보태거나 혹은 뭐 자매결연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임의용 봉사 활동이 있었고요. 특산물 판매를 돕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검진 진행을 하거나 삼계탕 나눔,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벌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일을 했는데요. 하지만 인하회를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의 말씀은 굳이 좋은 일을 고위직만 가입하는 사조직을 통해서 해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폐쇄적인 운영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가입 기준, 청탁이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 그리고 불법적인 공무원 동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하회를 비판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인천 지역 오피니언 리더 그룹 모임이죠. 사조직, 인하회가 어떤 단체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진정하게 인천 발전을 고민한다면 구태여 이 고위직 사모임 형태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최근 인하회가 뭐 변화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출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인천일보 사회부 박진영 기자였습니다. 이슈 토파보기 인천의 고위직 사모임인 인하회, 이 변화의 때가 왔다라는 주제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내일 한번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용인, 평택 34도, 의정부 33도, 수원 35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5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중부 밤바다 초속 7에서 11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실패는 우회로일 뿐 막다른 길이 아니다. 지그지글러.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26일 목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